저희가 순서를 보면 우선 PDF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PDF 파일에서 헤더와 푸터는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먼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텍스트 파일 전체를 GPT API를 사용하면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전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 프롬프트도 만들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요약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어, 그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API를 요청을 할 거고 그 결과를 요, 그럼 요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결과를 여기서는 말씀 없었지만 요약된 내용을 저장하는 것까지 요약한 내용을 저장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코드들은 메인에서 만들 거고요. 만들 거고 우선 PDF 파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PDF 파일은 우리가 현재 폴더에 있는 데이터 폴더 밑에 있는 샘플.pdf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DF를 요약한 파일, PDF 서머리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면, 얘는 아웃풋에다가 저장할 겁니다. 아웃풋에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이 샘플이죠. 샘플 서머리 txt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 아, 여기 샘플 서머리라고 한 게 만들어져 있기는 했죠. 네, 그냥 덮어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폴더에 있는 샘플.pdf를 아웃풋 폴더에 샘플 서머리 txt로 만들도록 할게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summarize, 요약해라, pdf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함수 아직 없어요. 여기에는 PDF 파일하고요. 그 다음에 PDF 서머리 파일 두 개의 경로를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실행이 됐으면 뭐라고 쓸 거냐면 PDF 요약 성공. 뭐 이런 정도로 하고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끝낼 생각입니다. 이 모듈이 메인으로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될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메인 함수에서는 읽어드릴 파일, 그 다음에 요약을 저장할 파일 두 개의 경로를 문자열이죠. 두 개의 경로를 문자열로 주면 이 함수가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요약 성공하고서 끝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되냐면 요 밑에 우리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summarize pdf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PDF 파일 이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output 파일이 있어야 되죠. 이걸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얘는 그 PDF 파일을 요약해서 요약해서 어디에다 저장한다? 아웃풋 파일에 저장한다.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PDF 파일의 내용을 요약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 문자열, 이 PDF 파일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아웃풋 파일, 여기 문자열에다가 저장을 할 거다.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함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PDF
파일의 내용, PDF 파일에서 텍스트들을 추출하고, 텍스트만 추출하고, 그 텍스트를 추출하고, TXT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함수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죄송합니다. PDF에서 텍스트만 추출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큐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임포트를 먼저 쓰고 갈게요. 임포트. 원래 필요한 게 파이, 뮤, PDF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파이, 뮤, PDF를 이용해서 오픈하시면 돼요. 무엇을 오픈하면 된다? 여기 PDF 파일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오픈한 내용을 우리는 도큐먼트라고 할 거예요. 도큐먼트. 이것도 조금 코드가 좀 길어지겠죠? 함수를 만들어 볼까? 조금 쪼갤게요. 한번 쪼개볼게요. 네. PDF to 텍스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그리고 얘가 리턴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얘가 리턴해주는 거는 텍스트 파일을 리턴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PDF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저장한 어, 저장한 텍스트 파일의 경로를 리턴 받는다. 이 함수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텍스트 파일이 있겠죠. 그럼 이 텍스트 파일을 GPT한테 주면 돼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이따가 구현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내용을 프롬프트로, 프롬프트로 작성해서 GPT 사용한다. 이런 코드를 만들면 돼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텍스트 파일을 추출하고 그거를 저장한 텍스트 파일을 얘가 리턴 받을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여기서는 PDF 파일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PDF 파일만 있으면 되고요. 근데 그 PDF 파일들마다 헤더의 크기나 푸터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헤더의 크기나 푸터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서 저는 그거를 아규먼트로 받으려고 합니다. 헤더 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 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 두 개가 있으면 크랍을 할 수가 있죠. 크랍을 해서 텍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 파일을 리턴하는 함수까지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면 def 함수는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PDF to 텍스트로 만드시면 돼요. PDF to 텍스트로 만드시면 돼요. PDF 파일 이름이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헤더 하이트가 있으면 되죠. 여기 80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푸터 하이트가 있으면 돼요. 여기도 80 있으면 돼요. 얘가 함수.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함수를 호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오픈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파이뮤 PDF 오픈. 그 다음에 경로는 PDF 파일. 그리고 별명은 도큐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코드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코드와 전 시간에 메인에서 했었던 코드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선 풀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풀 텍스트는 일단은 비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반복문 하면 돼요. 페이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어디에서? 도큐먼트에서. 파이뮤 PDF 모듈을 이용해서 파일을 오픈을 했으면은요. 도큐먼트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 그 도큐먼트 객체를 반복문에서 사용하시면 페이지, 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페이지의 렉탱글, 페이지의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잘라낼 내용, 잘라낼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죠. X좌표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Y좌표는 헤더 하이트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 헤더 하이트가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더 하이트를.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하단이에요. 오른쪽 하단은 직사각형의 위드스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직사각형의 하이트를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빼줘야 되냐면 푸터 하이트를 빼줘야 돼요. 이게 잘라낼 영역이에요. 이게 잘라낼 영역. 그래서 그 헤더의 높이를 아규먼트로 전달받고 푸터의 높이도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면 어떤 PDF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높이만 알 수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라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함수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값 그대로 호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디폴트 아규먼트 그대로 호출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호출할 때는 얘네들을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네. 호출하는 쪽에서는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함수가 만들어진 쪽에서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며 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여기가 설정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냈죠. 잘라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풀 텍스트에다 붙여넣기를 할 건데 무엇을 붙여넣을 거냐면 페이지에서 get 텍스트를 하시면 되고 클립 잘라낼 영역은 위에서 만든 이 클립 영역을 잘라내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그 파일이 되는 거죠. 파일이 되는 거,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텍스트 페이지들마다 구분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들마다 구분자는 백슬래시 n 백슬래시 n 이렇게 해서 줄바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쉬를 50개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줄바꿈 2개 이렇게 구분자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 텍스트가 전부 다 추출이 될 거예요. 전부 다 추출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얘를 저장하면 되겠죠. 이제 저장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저장할 파일 이름을 주지를 않았고 읽어드릴 파일만 줬어요. 어, 반복문 끝난 다음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순서대로 보면 여기서는 그 파일, 뷰, PDF 모듈을 사용해서 PDF 파일을 오픈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오픈된 열린 열려진 열린 PDF 파일에서 한 페이지씩 반복한다는 뜻이고요. 반복할 때마다 자를 영역이죠. 어, 그 헤더와 푸터를 제외한 영역에서 텍스트를 추출한다. 이 부분은 그 헤더 그리고 푸터를 제외한 영역에서 텍스트를 추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추출한 거를 이어 어펜드 한다. 이제 반복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할 때 PDF 파일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장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PDF 파일과 같은,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파일의 확장자만 텍스트 파일이니까 txt가 확장자가 되어야 되겠죠. 확장자만 txt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려면 만약에 함수 안에서 우리가 PDF 파일 이름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텍스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파일 이름이 넘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무슨 무슨 폴더 밑에 무슨 무슨 점 PDF 하고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로 갔죠? 자, 순서를 보시면요. 어, 순서를 보시면 메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메인에서 무슨 무슨 폴더 밑에 샘플점 PDF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여기에 줬어요. Summarize PDF한테 줬죠.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 Summarize PDF 여기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 녀석을 PDF to 텍스트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PDF 파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파일 이름이 올지 몰라요. 여기가 샘플.pdf가 올지 뭐 아니면 논문.pdf가 올지 어떤 이름이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파일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확장자만 텍스트로 변경해서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드 코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본 파일만 이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는 하드 코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보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듈이 있어요. 필요한 모듈이 뭐가 있냐면 OS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OS라고 하는 모듈은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냥 import OS 이렇게 하시면 돼요. import O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여기서 이용할 거예요. 여기에서 음, 음, 파일 PDF 파일이라고 돼 있죠. 베이스 네임이라고 할게요.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os.pass.base name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PDF 파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리턴해 주는 게 뭐냐면 얘가 리턴해 주는 거는요.
이 베이스 네임이 리턴해 주는 거는 경로를 제외한, 경로를 제외한 파일, 정말로 파일 이름만, 여기서 파일 이름은 확장자를 포함합니다. 뭐뭐.pdf라고 하는 경로를 제외한 파일 이름만 리턴을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데이터 폴더 샘플.pdf 이렇게 있으면 베이스 네임은 뭐가 베이스 네임이 되는 거냐면 샘플.pdf가 베이스 네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앞에 있는 경로들 다 제거하고, 앞에 있는 경로들 다 제거하고, sample.pdf라고 하는 이름과 확장자까지를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리턴이 되는 거냐면, 우리 예제에서는 sample.pdf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또 끄집어내야 되냐면 여기 .pdf 제외하고 앞에 있는 샘플이라고 하는 것만 가져오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파일 네임은 베이스 네임을요. 바로 스플릿을 하셔도 되고요.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셔도 돼요.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os.pass. 여기서 스플릿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스플릿 텍스트. 여기다가 베이스 네임을 줘요. 베이스 네임. 그리고 인덱스 0번. 왜 인덱스 0번이냐면 스플릿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를 점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를 구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리스트를 샘플, 그 다음에 PDF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름을 줄 거란 말이에요. 파일 이름과 확장자 두 개를 줘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소,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겠다는 뜻이니까 인덱스 0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파일 이름이에요. 파일 이름.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에서 샘플이라고 하는 것과 PDF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파일 이름 나왔죠? 파일 이름 나왔으니까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아웃풋, 아웃풋 폴더에, 아웃풋 폴더에 위에서 찾은 파일 네임에다가 txt를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write 할 거예요. read, open, text, 파일, 그리고 모드는 write text, 인코딩은 UTF-8. 이렇게 해서 얘를 f.write만 하시면 돼요. write 할 때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full text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full text를 한꺼번에 써버리시면 돼요. 네, 굳이 이렇게 좀 어렵게 한 이유는 이 함수를 조금 그 좀 일반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파일의 이름이 오든 상관없이 어떤 파일의 이름이 오든 상관없이 이 여기에서 이름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리턴을 할 건데 txt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리턴을 할 거예요. 여기는 저장된 저장된 텍스트 파일의 경로 이름을 리턴할 거예요.
이 함수의 그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이 함수의 기능을 문서 주석으로 정리를 하면, PDF 파일을 읽어서 헤더와 푸터 제외한 영역에서 텍스트만 추출하고, TXT 형식으로 저장한 후, 저장한 파일의 경로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지금. 파일을 오픈한다. 파일 오픈한 거죠. 그 다음에 헤더와 푸터를 제거했죠. 헤더와 푸터를 제외했죠.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죠. 텍스트를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거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해요. 여기가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하는 코드예요. 근데 그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원본 파일 이름에서 그 파일의 이름을 가져오고 그걸 이용해서 txt라고 하는 형식으로 write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로를 리턴을 했어요. 경로를 리턴해준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GPT한테 보내려면 텍스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장된 파일이 있어야 거기서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GPT한테 보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했다라고 하는 거를 리턴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턴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굳이 여기 지금 들여쓰기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드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내보낼게요. 요 위치랑 같은 위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치랑 같은 위치로. 네. 굳이, 굳이 오픈한 상태에서 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파일, PDF 파일을 오픈하고 읽어드리는 것까지만 다 끝냈으면, 여기도 이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 구문은 4까지만. 위드 구문은 4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일 PDF를 오픈했어요. 오픈한 다음에 비어있는 문자에다가 한 페이지씩 다 어펜드를 다 끝냈어요. 그랬으면 모든 페이지가 다 끝났으면 PDF 파일은 닫아도 돼요. PDF 파일은 닫아도 되니까 위드가 끝나도 돼요. 그래서 위드 끝난 다음에 여기는 그 바깥에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는 그 바깥에서 저장하기 위해서 txt 형식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오픈해서 write를 한 거고 write가 끝났으면 이 경로를 리턴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위치를 이렇게 조금 변경을 좀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이라도 먼저 테스트가 돼봐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메인 실행하겠죠. PDF 파일이 있죠. PDF 파일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PDF 파일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뭐까지만 해요? 여기서는 저장하는 것까지만 해요. 저장하는 것까지만 하고 여기서 프린트 해볼까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출력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존에 아웃풋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기존에 아웃풋에 있었던 파일들은 우리가 실행만 하면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워버려도 돼요.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아웃풋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다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으세요. 여기만 남아있어도 돼요. 여기만 남아있어도 됩니다. 데이터에 두 개의 파일만 남아있으면 돼요. 두 개의 파일만 남아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파일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샘플.txt가 여기 생겨요. 샘플.pdf가 있었기 때문에 샘플.txt가 생기고 여기 프린트한 문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 열어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헤더와 푸터를 제외한 텍스트들이 추출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로, 여기 보시면. 네, 혹시 여기까지 에러가 있거나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첫 번째 파일은요, PDF 파일의 경로만 받습니다. PDF 파일의 경로만 받아서, 그리고 그 PDF 파일의 헤더와 푸터의 높이를 받아요. 그 헤더와 푸터의 높이는 그 헤더와 푸터를 자를 때 이용합니다. 자를 때 이용하고 텍스트를 추출해서 페이지 단위로 추출을 해서요. 그 결과를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했으면 저장된 경로를 리턴을 해줍니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머라이즈 PDF는 이 PDF 파일을 주고서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읽어올 수 있었어요. 이거를 읽어올 수가 있었고요. 뱀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 내용을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텍스트 내용, 자, 여기 이제 투두는 이제 지워버릴게요. 투두는 지워버리고,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프롬프트로 작성해서 GPT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서머라이즈 텍스트라고 할 거예요. 서머라이즈 텍스트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함수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PDF는 결국은 텍스트 파일을 서머라이즈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아규먼트를 하나 더 줄 건데 여기는 아웃풋 파일. 저장해라 라고 하는 아웃풋 파일을 줄 겁니다. 아니면 저장하는 거는 여기서 할까요?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함수를 만들어 어디다 넣을지가 일단 요약만 받는 걸로 할까요? 여기다가 는 하고서 요약만 받는 걸로 써머리 이렇게 파일에 저장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하고 요약만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시려면은요. 이런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함수 바깥쪽에 가서 만드시면 돼요. def, summarize, text 여기에 텍스트 파일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규먼트 요것만 줬으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summarize, summarize. 요거 같은 이름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먼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정리를 먼저 하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GPT API를 사용하기 위한 메시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API를 이용한다. API
사용해서 요약한다. 문서를 요약한다. 요약한 내용은 리턴을 해줄 겁니다. 요약한 내용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파일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read. 여기서는 단순 텍스트 파일이에요. PDF 파일이 아니라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오픈만 하시면 돼요. 오픈. 파일 이름은 파일 이름은 아규먼트로 전달된 텍스트 파일. 모드는요. 읽기 전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파일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인코딩 타입은 우리 UTF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위쪽에서 저장할 때 UTF 파일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걸 F라고 하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할 건데 F.read 하고서 한 번에 다 읽어버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를 읽은 거. 여기까지 텍스트를 읽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들 거고요. 여러 줄에 걸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따옴표를 3번 연속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시스템의 역할을 이제 주면 되죠. 너는 문서를 뭐 요약하는 비서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아래에 글을 읽고 저자의 뭐 목적과 주장을 파악해서 파악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줘. 뭐 이런 정도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요약해라라고 하는 포맷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요약하는 포맷은 어, 다음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죠. 뭐 제목.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제목 뺄게요. 부제목 빼고 논문의 목적. 목적은 10문장 내외. 아, 목적 5문장으로 줄여볼까요? 5문장 내외. 그 다음에 저자의 주장. 주장은 좀 길게 할게요. 20문장 내외. 목적은 짧게, 그 다음에 주장을 좀 길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저자, 소개.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전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래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읽은 내용 넣어주시면 돼요. 읽은 내용은 여기 변수가 txt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이게 그 GPT를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프롬프트. 여기는 어떤 형식을 주든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식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논문을 어떻게 요약하고 싶다, 어떤 형식으로 요약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픈 AI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호출하시려면 클라이언트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오픈 AI라고 하는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되죠. 여기 API 키를 주시면 되는데 제가 드렸잖아요. get 오픈 AI API 키 이렇게 하시면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죠. 여기 두 개 임포트 되셔야 됩니다. 오픈 AI라고 하는 클래스 임포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도 임포트가 돼야 돼요. 아마 위쪽에 가보면 임포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픈 AI, get 오픈 AI API 키.
이제 그 다음은 리스폰스를 받으면 돼요. 리스폰스는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채팅, 컴플리션, 메시지를 만든다. 이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규먼트는 어떤 모델 사용할 건지 결정해 주는 거고요. GPT-4 미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리처는 조금 일관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높은 확률의 토큰들 위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템퍼리처는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스는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데 리스트 안에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는 여러 개가 들어가도 돼요.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되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롤 시스템으로 주고요. 여기 공백 있으면 안 되죠. 롤은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컨텐트. 컨텐트에는 위에서 만든 시스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리스판스가 올 거고요. 이 리스판스를 리턴하시면 돼요. 그대로 리턴하지는 않을 거고요. 리스판스가 가지고 있는 초이시스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원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 하고서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이 summarize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가서 리턴 값을 출력해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리턴까지 끝냈으면 방금 만든 summarize 텍스트를 누가 호출하게끔 우리는 구조로 만들었냐면 여기서 만들었다면 여기서. 여기에 서머리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머리를.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실행해 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먼저 실행을 하시면 PDF를 읽어서 텍스트에 저장하는 건 했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GPT한테 요청 보내는 거. 그리고 응답이 왔어요. 제목, 이 논문의 목적, 저자의 주장은 이렇고 저자 소개 이렇게까지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가 끝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요약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얘가 출력을 해준 거고. 함수를 좀 여러 개 만들면서 기능별로 좀 쪼개보긴 했는데 네. 요약한 내용을 파일에 저장하는 건 안 했어요.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 서머리를 받았으니까 서머리를 프린트하지 말고 파일에다가 저장만 해버리면 끝나죠. 여기에 저장할 파일이 위치 있으니까. 그죠? 저장할 파일의 위치가 여기 아규먼트로 있으니까 그걸 저장하는 걸로만 끝내버리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약을 어, GPT 요약 내용을 파일에 저장한다. 이거 아닌가요? read, open. 파일 이름은 output 파일. 모드는 write, 텍스트. 그 다음에 encoding은 UTF-8 as F. F.write summary.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게 요약이 된 파일도 따로 저장이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과 오늘 한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합쳐봤고요. 몇 가지 조금 수정해서 약간 일반적으로 좀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함수들로 좀 구분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이 쌓이면 이게 유틸리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어, 그러니까 논문 요약 사이트,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서 어떤 그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올 때마다 논문을 이렇게 보내주겠죠. 이거 요약해줘라는 그런 요청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함수들을 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테스트 해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 점심에 조금 제가 오버를 하긴 했는데, 대신 좀 넉넉하게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